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논란은 문재인 정부 정영애 전 장관이 오죽하면 그랬겠냐. 웬만하면 안 그럴 텐데. 라고 폭로를 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정영애 전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를 두둔하기 위한 것이겠죠. 함께 보시죠.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 수석 부대표 전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 저렇게 글 올리는 게 적절하냐? 상임위원하고 장관하고 오갔던 내용을 글로 올리는 게 적절한지 장관님께 의문. 이러면 의원들이 앞으로 상임위는 어떻게 하냐? 라고 오히려 장관 갑질 의혹에 대해서 갑질을 당한 전직 장관을 비판합니다. 논란이 일고 있어요. 자, 더 나아가서 강선우 후보를 감쌉니다. 성격 좋은 강선우, 친구 같은 강선우 들어보시죠. 이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과 자질과 관련된 문제의 소지는 없었거든요. 실제로 같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할 때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그런 거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의원들은 아마 없었을 정도로 대단히 성격도 이렇게 좋고 주변 분들과 잘 어울렸거든요. 그 실제로 같이 근무했던 그 보좌진들의 얘기들도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친구 같았다라든지 또는 정말 같이 근무하면서 보람을 느꼈다라는 보좌진들의 글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 성격 좋더라. 전직 여가부 장관이 돼가지고 그런 글을 왜 올리냐. 또 다른 원내수석 부대표,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도 이렇게 옹호했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알코올 중독자 장군에게 정권을 위임해서 남북정쟁을 승리한 바 있다. 이런 논평이 도움이 될까요? 알코올 중독자 장군을 임명한 링컨 대통령 사례를 논평하는 게 이 사태에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김희정 전 여가부 장관님. 네. 정영애 전 장관을 향해서 오히려 비판을 해요. 네. 갑질 피해자인데 갑질 의혹을 폭로하자 이 장관이 돼서 그런 글을 올리는 게 적절하냐? 앞으로 의원들이 어떻게 장관한테 물어보냐? 라고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죠. 원내소통수석 부대표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장관을 비판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2차 가해죠. 예, 같이 갑질에 동참하고 있는 거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보좌진들에 대해서도 이제 갑질을 했는데 그거를 익명으로 게시판에 올린 보좌진들 색출하라고 제보자 1, 제보자 2 색출하라고 하고 법적 조치하겠다고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강선우 의원 쪽에서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국회 나와서는 그런 일 없다고 짝 잡아댔지만 우리가 그 문자를 확보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제보한 민주당 보좌진들에 대한 2차 가해거든요. 그렇게 색출하고 법적인 제재하겠다고 협박하는 게. 지금 정영애 전 장관을 비판하는 것도 똑같이 2차 가해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정영애 전 장관은 앞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 계속 이렇게 가족 관련된 여성 정책 관련된 업무를 했던 분인데 정영애 장관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증언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막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2차 가해죠. 그리고 대부분 여성가족부 업무에서 제가 이런 갑질이 성폭력, 가정폭력 담당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누차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가해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그럴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격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럴 사람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 뭐 이마에 써놓고 다닙니까? 성폭력 범죄자, 가정폭력 피해자, 가해자라고 이마에 써놓고 다닙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위 그런 폭력을 하는 게 가장 문제고 갑질을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2차 가해고 본인이 하는 행위가 가해라는 것을 민주당 지도부가 인식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제 자꾸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까지 이게 얘기가 커지냐 하면 사실 이진숙 같은 경우가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추천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 멘트가 나왔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추천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는 이제 직접적인 인연이 없으신 분이라는 게 드러났고요. 강선우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차례 이재명 대통령 이부자리 봐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깝게 지낸 장면이 아주 영상으로 여러 차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진 바가 있습니다. 지난 최고위원 선거 때였나요? 강선우 의원이 아마 이재명 당시 대표의 그 차량에 탑승해서 라방을 함께하는 모습이 보도된 바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국민적인 비난도로 얘기를 하면 이진수 교육부 총리 후보자보다 강선우 후보의 비난도가 전방위적으로 같은 진영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은 이제 임명 취소를 했는데 한쪽은 임명 취소를 안 하는 게 결국 대통령께서 인사를 할 때 기준이 가까움의 정도냐 이거밖에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잘못의 경중으로 얘기를 하면 이진숙은 안 되고 강선우는 오케이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선우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이나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떨어진다고 같이 오늘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직격탄이 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정리를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눈 뜨고 나면 새로운 거 나오고 예. 눈 뜨고 나면 새로운 거 나오기 때문에 국정 동력을 가져가는 데도 상당히 리스크가 될 거란 말씀드립니다. 자, 국회 여성위 출신의 김유정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문진석 민주당 원내소통수석 부대표인가요? 네. 원내운영수석 부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부대표의 발언이 이런 발언이었어요. 링컨 대통령도 알코올 중독자 장군에게 정권을 위임해서 남북전쟁을 승리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라디오에 이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부대표가 나와서 이런 발언도 조금 전에 했군요. 보좌관 의원 관계의 갑질은 일방 직장 내에서 갑질과 성격이 다르다라며 강선우 후보의 보좌진 갑질 의혹을 옹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장 내의 갑질과 달리 보좌진들은 좀 갑질이 있더라도 참아야 된다라는 취지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박상혁 원내수석수석 부대표는 장관을 오히려 비판했고요. 글쎄,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은 또 들리는 바가 있을 텐데 또 동료 의원에 대해서 마냥 비판하기도 참 어려울 것 같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임명으로 가는 수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저간의 상황들을 종합해서 참 엉거주춤 어정쩡한 그런 논평들을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고민하고 이제 뭐 오늘부터 이제 그 인사 요청한 재송부 요청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대통령께서 그걸 요청을 한다고 하면 임명하는 수순이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어떤 그런 권한도 뭐 충분히 존중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여성단체 뭐 보좌진들 전부 다 또 시민사회단체 뭐 참여연대 경실련까지 다 지금 그렇게 문제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상황들을 보면 어떤 정권이 국민의 어떤 신임을 잃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 엄청난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누적이 돼가지고 굉장히 불신받게 되는 그런 그 길로 가는 모습을 저희가 많이 지켜봤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도 하나의 이제 국민의 뇌리 속에 네. 박제되어서 박제되어서 굉장히 안 좋은 기억과 감정으로 남을 것 같아요. 지금 밑에 자막에 나가는 문진석 수석 부대표의 발언은 민주당 보좌진들이 어떻게 박제할지 궁금한데 보좌관 의원 관계의 갑질은 일반 직장 회사원들 사이의 갑질과는 다르다. 그럼 그 정도 동지기 때문에 갑질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저 얘기 들으면 더 화가 날 거예요. 더 화난다. 왜냐면 어느 때는 동지라고 막 이렇게 하고 어느 때는 그냥 직장에서 이 정도도 안 되냐라고 얘기하면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보좌진들이 이제는 굉장히 허탈할 것 같고 이 정도 갑질은 우리가 당하고 살아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는 대화도 다 녹음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게 무슨 동지입니까? 동지끼리 그러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 때는 동지끼리 왜 그래? 우리 지금 함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 라고 지금 계엄 이후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그 정도 갑질이야 뭐 일반 직장이랑 같아 국회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보좌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느 기준에 놓고 해야 되죠? 직장입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정치적 꿈을 가지고
또 보좌관 출신 의원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정치적 꿈을 가지고 본인 이렇게 한 단계씩 성장해가는 그런 보좌진들도 있지만 정말 본인의 어떤 전문적인 그 영역을 가지고 국회에서 의원을 서포트하고 보좌 그 업무를 함으로써 이게 국회의원이 뭐 하는 겁니까? 로우 메이커잖아요. 법을 만들고 우리 사회를 바꾸고 변화시키는데 내가 그 일익을 맡고 있다. 한편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보좌진들도 많아요. 정치의 뜻을 둔 그 보좌진들도 있지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뭐라고 얘기할 건가요? 자부심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저런 모습 보면서. 그래서 제 기억에 민주당 보좌진들이 이렇게까지 어떤 특정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한 건 처음입니다. 제 기억에 처음이에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혀 수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좌진들은 아마 굉장히 절망하겠죠. 저는 그런 점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의원들이 당장 움직이고 이를테면 언론에 인터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의원 입법 활동하고 하는데 예. 보좌관들 없으면 어떻게 당장 움직입니까? 그런데 일할 맛이 나고 기운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이 정도 취급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흥이 안 나겠죠. 민주당 의원들도 일부 이래요. 정부 여당은 2030 직장인의 감성을 너무 못 읽는 것 같다. 민주당 의원 B. 여가부가 안 그래도 힘 빠졌는데 정책 추진 동력 떨어질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현역 낭만은 치명상이다. 동료에게 너 죽어 하겠냐. 여권 관계자. 의원 입각 시 보좌진 갑질 제보 낙마 선례되는 우려를 반영한 거다.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